안녕하세요. 명상학교 수선제 명상지도사 김미애입니다.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할 과목은 명상과 삶의 목적입니다. 이 과목을 통해서 우리는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들, 예를 들어서 인간은 왜 태어났는가? 또 지구는 어떤 곳인가? 또 인간의 진화를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알아볼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면서 이러한 근원적인 질문들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살지만 어느새 잊고 또 삶에 떠밀려서 살아가고는 하죠. 그러나 어린 시절에 여러분은 한 번씩은 이런 질문들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나는 왜 태어났을까?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일까? 또 내가 태어나기 전에는 어떠한 상태였을까? 죽은 뒤에는 어떻게 되지? 등등 삶에 대해서 다양한 질문들을 품고 살아가고 있는데요. 그것을 속 시원하게 밝혀주는 그러한 대답들은 그 어디에서도 듣기 힘드셨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저와 함께 이 과목을 공부해 나가시다 보면 그러한 궁금증들이 다소 해소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시간인 오늘은 수련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명상하러 왔는데 왜 갑자기 수련이라 하나 하고 이제 의아스러울 수도 있으실 텐데요. 명상은 말 그대로 눈을 감고 깊이 생각하는 것이죠. 자신에 대해서나 또는 어떤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하면서 그 문제의 답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명상입니다. 이 명상이란 것이 어려운 것은 아니죠. 우리가 쓰는 일기 같은 것도 명상의 일종입니다. 그날 하루 자신에게 있었던 일을 생각하고 반성하는 게 일기잖아요. 그런 것이 바로 명상이죠. 그래서 명상이라 하면 굉장히 포괄적입니다. 각종 종교 행위라든지 기도하는 것, 요가 이렇게 이제 자신을 돌아보고 깊이 생각에 잠기는 건 다 명상이라 하죠. 수련도 이와 비슷한데요. 명상에 비해서 수련은 좀 더 깊이 들어갑니다. 수련도 명상에 속하죠. 명상 중에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자신을 바꾸어 간다고 하면 그것을 수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명상과 수련은 둘 다 비슷하지만 굳이 구별하자면 명상이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주로 하는 일이라면 수련은 몸으로 직접 수행하고 실천하는 것에 가깝죠. 인생의 목적을 찾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가벼운 명상을 넘어 자신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바꾸고자 하시는 분들일 텐데요. 그래서 여기서는 명상이란 용어와 더불어서 수련이란 용어도 종종 쓰게 될 것입니다. 명상을 넘어 실천으로 또 수련으로 여러분들이 변화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수련이란 닦을수의 갈연, 즉 자신을 갈고 닦는 것입니다. 수련이라고 하니 뭔가 거창하고 어려운 느낌이 드실 수도 있겠는데요.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요즘 여러분들도 그런 거 많이 하시잖아요. 작은 습관 고치기 같은 이런 거요. 수련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수련한다고 해서 어떤 산 속에 토굴 속에 들어가서 배고픔과 추위를 이겨가면서 아주 뼈를 깎는 고통 속에서 하는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뭔가 고치고 싶은 작은 습관들을 하나하나 고쳐 나가는 게 수련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는 스마트폰을 엄청 좋아하죠. 아기들도 스마트폰만 있으면 울다가도 울음을 뚝 그치죠. 그 정도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아주 인기입니다. 요즘은 인터넷도 정말 빠르고 또 어디서나 와이파이도 잘 되고 데이터도 무제한으로 되니까
하루 종일 스마트폰만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모르잖아요. 저도 제가 좋아하는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 넷플릭스에서 뭐 영화나 드라마 한 편 보면 뭐 한두 시간은 뭐 금방 지나가 버리더군요. 그래서 이게 심심할 때는 시간 보내기 굉장히 좋은데, 반대로 바쁘고 할 일이 많은데도 뭐 이걸 찾고 있을 때가 아주 문제인 거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스마트폰에 너무 빠져 있다 그러면 이것을 좀 줄여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도 잘 안 될 때가 많지만요. 이때 내가 이걸 이렇게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 어떻게 하면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줄일 수 있을까? 하면서 그 원인과 방법을 생각하고 그것을 실천해 나간다면 그것이 바로 명상이고 또 수련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수련이란 자신을 갈고 닦아서 내가 원하는 나의 모습으로 나를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에 너무 많이 빠져 있는 사람은 적당히 할 줄 아는 사람, 그리하여서 넘치지도 모자라지도 않는 사람, 어딜 봐도 흠잡을 데가 없는 전인, 그리고 원만한 사람이 될 때까지 자신을 갈고 닦는 것이 바로 수련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이 둥글지가 않고 뭐가 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무리 원만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자세히 보면 원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면이 있죠. 그래서 우선 보면 남아 도는 부분이 있습니다. 만약에 원으로 치면 밖으로 이렇게 삐죽 튀어나온 이런 부분이 되겠는데요. 이것은 본인한테 너무 많아서 스스로 주체하지 못하는 부분에 해당됩니다. 대체로 지나친 욕심 이런 것들이 대부분이죠. 뭐 돈에 대한 욕심이라든지 성욕이라든지 애정에 대한 욕구, 또 명예욕 이러한 것들이죠. 또 우리는 또 이기고자 하는 마음도 많이 갖고 있죠. 승부욕, 꼭 이기고자 하는 마음, 말로써도 지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지면 뭔가 모르게 억울하고 뭐 기분이 안 좋은 그런 게 있죠. 그것 때문에 우리는 지지 않으려고 자꾸 뭐 말을 해서 말싸움까지 해서 자꾸 이기려고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바로 넘치는 부분에 해당됩니다. 또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욕심이 뭔가요? 유명한 욕심?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그러한 교육열이 있죠. 아무리 집이 못 살아도 빚을 내서라도 우리 아이들을 대학은 꼭 보내야 됐다 하는 게 우리나라 부모님들의 마음이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대학에 가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 이왕이면 더 좋은 대학, 이왕이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 또 공부 좀 잘한다 하면 뭐 스카이 정도는 가야 한다, 이러한 생각들을 많이 가지고 있죠. 근데 이러한 것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이로 인해서 개인도 발전을 하고 또 나라도 또 발전을 하는 거죠. 그 덕분에 우리나라도 지금 선진국 대열에 들 정도로 엄청 발전을 하였잖아요. 그렇지만 발전의 욕구도 자신이 감당할 수 있으면 괜찮은데, 자기 수준에 비해서 너무 많이 지니고 있으면 그게 욕심이 되어버리죠. 부담이 됩니다. 이런 것이 바로 넘치는 부분이고 마음이라는 원에서 튀어나온 그런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또 반대로 모자라서 한 맺힌 부분이 있습니다. 원으로 비유하자면 안으로 쏙 들어가서 비어있는 그런 부분이죠. 그래서 이것을 동그랗게 만들려면 이 부분을 채워서 해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공부는 잘하는데 운동은 못한다, 달리기를 못한다 그러면 달리기 연습을 해서 잘할 수도 있도록 하는 거죠. 그 반대인 경우도 있어요. 나한테 모자라는 이러한 부분은 밖에 있지 않고 내가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치우쳐 있을 뿐이죠. 또 이제 만약에 이제 내가 굉장히 뭐 이성적이고 논리적이다, 근데 내가 인간적인 그러한 부분은 부족하다 그러면 내 논리를 앞세우기보다는 미술이나 음악, 또 문학 공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나의 감성적인 부분을 키워나가면 되겠죠. 반대로 내가 정이 너무 많고
그래서 늘상 이제 감정에 끄달리며 살다 보면, 그렇다면 그런 부분들은 줄이고 또 좀 더 이성적,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이러한 눈을 키우면 되는 거죠. 이렇게 모나고 넘치는 부분은 깎아내고 또 움푹 들어가고 비어있는 부분은 채워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수련인 것입니다. 그래서 명상을 통해서 자신을 관찰하면서 또 자신에게 넘치는 부분이 무엇인가 찾아내시고 또 모자라는 부분이 무엇인가를 찾아내셔서 수련을 통해서 그것을 깎아내고 채우면서 다듬어 나가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 명상을 통해서 자신의 넘치는 부분과 모자라는 부분을 잘 살펴보셔서 찾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